도서 인쇄비입니다. 이 도서 인쇄비는 업무와 관련된 뭐다? 도서 구입비. 뭐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뭐 회사에서 뭐가 있습니까? 신문이나 혹은 뭐 올간지 보는 거 있겠죠. 무슨 경제, 무슨 회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다른 거 이런 것들 신문이나 뭐 잡지 구독료 혹은 뭐하죠? 인쇄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쇄비가 좀 안 하다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 뭐가 있어요? 명함 만들죠, 명함. 명함도 인쇄물이잖아요. 그럼 뭐 괜찮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편지 봉투 있죠, 편지 봉투. 회사에 어떻게 1호 봉투, 편지 봉투 만들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거래장 만드는 것도 있어요. 출력하거든요.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현장 중에 뭐가 있어요? 거래 명세서, 혹은 뭐 하죠? 거래장, 뭐 출금 전표 이런 거 다 인쇄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다 뭐 한다?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해주시면 돼요. 업무에 관련된 도서 구입비, 신문, 잡지, 구독 이런 거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혼론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현수막이에요. 우리 현수막은 어떻게 돼요? 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뭐 하는 거죠? 홍보하기 위한 거죠. 홍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죠. 광고 선점에 해당돼요.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광고 목적,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라는 어떻게 돼요? 홍보라는 목적이 들어가면 광고 선점인데,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불 조심하자고 현수막 붙여야 안 붙여요. 회사 벽에, 회사에 어떻게 돼요? 딱 들어오는 출입구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 되면 뭐 한다? 우리 불 조심하자라고 현수막 붙여져 있습니다. 또 현장에 뭐가 있어요? 분량 줄이자 그래서 3.5S 그래서 어떻게 되죠? 뭐 그 관련된 거 붙여져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홍보하는 게 아니죠. 업무와 회사에 어떻게 해요? 관련돼서 인쇄하는 물이잖아요. 그럼 뭐 한다? 이런 비용은 도서 인쇄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광고 목적으로 했다는 게 뭐 홍보랑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출한 광고 비용은 뭐 한다?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목적성이에요.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걸 딱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잡잖아요. 이 과목을 잡을 때는 우리가 뭘 한다? 구분 짓는 거는 뭐다? 이 구분은 어떠한 내가 목적으로 이용했느냐. 이 목적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그런 목적성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뭐 실무 얘기를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회사 업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쓰든 다 뭐가 돼?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당기순이익 우리 법인세 세금 냈을 때는 다 비용 처리 인정돼 버리면 어떻게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있지는 않지만 자격증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뭐다? 광고 홍보라는 어떻게 돼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홍보라는 뭐가 돼요? 광고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광고 선전비가 된다는 겁니다. 도서 인쇄비는 뭐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물, 혹은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다 뭐한다? 도서 인쇄비.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뭐 하죠? 이번에 업무 향상을 위해서 뭘 한다? 별도의 도서, 책을 어떻게, 업무용 책을 구매했다가 다 도서 인쇄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이 소모품비도 어떻게 해요? 시험 자주 나오죠. 왜 나오느냐? 소모품하고 소모품비하고는 좀 구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복사용지 혹은 뭐 한다? 문구류, 소모공구, 기구, 소모자도 소멸성 물품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1년 2년 쓰는 게 아니에요. 복사용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구매하면 바로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소모품비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모품비하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 소모품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소모품을 해줬잖아요. 이 소모품은 뭐가 되죠? 사용하지 않았는 거죠. 아직까지 뭐 했다? 사용하지 않았는 거죠. 이거는 뭐 했습니까? 이거는 벌써 뭐 했다? 사용했는 거죠. 사용 썼으니까 어떻게 소모품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요. 소모품은 뭐가 돼요? 복사용지를 어떻게 내가 10박스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10박스를 구매해서 어떻게 해요? 총 7박스를 어떻게 해요? 올해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해서 1년 동안 7박스 사용했어요. 그럼 7박스는 뭐 합니까? 비용 처리 해줘야 되겠죠. 다음 몇 박스 남았어요?
3박스 남았잖아요. 그럼 이 3박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 처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이거는 소모품이라는 어떻게 돼요? 자산으로서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모품은 뭐가 됩니까? 이 재고 자산에 해당되죠. 이 소모품비는 사용했는 거는 뭐다? 소모품비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하지 않고 현재 뭐한다?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거, 창고에 어떻게 돼요? 우리 비품실에 어떻게, 창고에 어떻게 해요? 있는 곳이 있죠. 사용하냐? 그거는 뭐한다? 소모품으로 해서 자산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요거 관련해서 이 소모품비에 대한 거 나올 거고요. 뭐 나중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자산 소모품하고 또 뭐가 또 혼동되는 게 있는가 하면 소모품하고 또 뭐가 있어요? 혼동되는 게 이 비품이죠. 똑같이 사무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비품이고 어떤 건 소모품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비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유형자산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감각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산을 뭐 한다? 고정자산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고정자산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줘야 되는 게 비품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미비한 건 어떻게 비품 처리하지 않고 다 소모품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제 수수료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입니다.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뭐 어떤 뭐 책자라든지 어떤 우리 먹는 우리 뭐 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용역이랑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서비스 제공 받는 것입니다.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은행의 송금 수수료, 어음의 추심 수수료, 청소와 경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우리 뭐 한다?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회사 가시면 직접 뭐 기장도 하시고 회계 처리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고 좀 규모가 적고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자체 기장하지를 않고 회계사무소랑 혹은 세무사무소에다가 이 기장, 장부 작성, 회계 처리하는 거를 거기다가 좀 맡기죠. 맡긴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기장 대행을 합니다. 그럴 때 달달이 지급되는 기장 수수료 비용 자체를 우리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 좀 용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점 아까 설명드렸죠. 홍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상각비. 이 대손상각비도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왜 그러느냐. 이 대손상각비에 대한 왜 사용하는지 모두 인지해 주셔야 돼요. 회사는 상품을 매출합니다.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바로 그 즉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대금을 받는 시간이 가운데 뭐가 발생하죠? 물건을 판매했다 그러더라도 판매 시점과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금을 어떻게 해요? 받는 시점에는 뭐가 돼요? 이 간격이 있잖아요. 기간이. 이 기간만큼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 이때는 매출 뭐가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데 요 사이에 만약에 대금을 내가 못 받고 이 회사가 뭐가 날 수 있어요? 부도라든지 이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내가 이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도움 들어보셨잖아요. 뭐 요즘같이 경기 어렵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난다 이런 말 듣잖아요.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서 뭐가 된다? 회수불능이라는 말이죠. 상품 매출과 관련해요 발생한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회수불능 되었을 때 또는 결산 시 이 회수불능인의 대손을 대비해서 충당금 설정을 할 때 우리 뭐 한다? 대손상각비를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는 목표 이겁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뭐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늘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 거래처가 망하지 않고 잘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결제 대금날 결제일이지 않습니까? 이 결제일에 딱 금액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요 사이에 어떻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수 불능 상태가 돼버리면 나는 돈 못 받는 것이죠. 그럼 못 받으면 이 금액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뭐가 있었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뭐가 발생했었어요. 이거를 장부상에서 못 받으니까 어떻게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자산이니까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어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 뭐 한다?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적어줘요. 100이라고 해서.
그러면 차변에 이거 내가 돈을 받았으면 현금에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어떻게 돼? 이걸 못 받으니까 이걸 뭐 한다? 대손 상각비라는 뭘 하죠? 큰 손이죠. 큰 손실이라는 말이잖아요. 큰 손실을 발생했는 걸 어떻게 한다? 뭐, 내가 있는 매출 채권을 못 받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제일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 대손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내가 외상 매출금을 어떻게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회수 분할 때 이렇게 분계 처리, 회계 처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결산 시에는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회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국가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거래처가 있을 때 이렇게 대손이 발생, 회수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걸 대비해서 매출 채권의 예를 들어서 1%를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놔라.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 충당금 설정한 걸로 좀 대처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에 뭐 한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회사에 있는 자금이에요. 이거는 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만 이 대손 상각비를 했을 때 비용 처리는 되겠죠. 일단 어떻게 하죠? 결산 시에는 이 결산 시 11월 30일이 되겠죠. 이 날짜로 해가지고 차비는 뭐 합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얼마? 예를 들어서 뭐 100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 처리했잖아요. 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어떻게 돼요? 충당 계정이죠. 우리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가상각이 있었잖아요. 감가상각 해놨다가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에다가 충당해 놓고 처분 시 실제로 그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뭘 한다? 대손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해 주듯이 똑같은 거죠. 여기도 뭐 하느냐? 결산 시마다 상각비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충당금이 전체 매출 채권에 어떻게 돼요? 채권의 몇 퍼센트, 뭐 1%다, 뭐 3%다. 이 범위 될 때 금액 충당될 때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충당 잔액이 채권의 1% 하니까 100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비 100으로 해놓고 충당금 100을 어떻게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뭐 한다? 기중에 회사 부도났어요. 회수 불능냈다 이 말이죠. 금액이 얼마야? 70만큼 어떻게 부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채권에서 어떻게 해요? 70만큼 못 받는 거 없애줘야 되잖아요. 없애주고 그 대신에 뭐 한다? 여기다 대손 상각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충당금 100이 있었으니까 뭐 한다? 대손 충당금에서 어떻게 돼요? 충당금에서 어떻게 되죠? 내가 70만큼 없애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는 이게 30 남았겠네요. 100에서 얼마 남았어요? 70 빼니까 30 남았죠. 그것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한 2달 있으니까 또 B라는 기업이 또 어떻게 됐어요? 부도 나버렸어요. 이번엔 돈이 얼마가 나갔는가 하면 50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요? 50. 그 외상 매출고 50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충당금 현재 얼마 있어요?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요? 30만큼을 없애고 얼마 부족해? 20 부족하잖아요. 20을 뭐 한다? 대손 상각비라는 뭐 하죠? 요 비용을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시험 잘 나오겠죠? 아까 뭐 있었습니까? 그 감가상각도 똑같았잖아요. 뭐라 해줍니까? 이거 아니고 퇴직금 있었죠? 퇴직충당금. 그것도 어떻게 해요? 퇴직충당 부채를 어떻게 해요? 설정했는 금액에서 부족한 만큼을 어떻게 되죠? 퇴직금 해줬잖아요. 아까 이 방식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 맞춰서 해주시면 뭐 회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판매 관리비에 대한 개정과 한번 설명했고요. 여기 뭐 빠진 것도 좀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있지만 그거는 뭐 시험 나오는 빈도수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개정 과목이 있죠. 급여부터 해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관광 전력비 나와 있습니다. 급여는 뭐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다 뭐예요? 우리 직원입니다. 이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발생했을 때 우리 비용되는 게 올 급여성은 급여. 그 다음에 이 복리후생 차원은 뭐다? 복리후생비. 출장은 뭐죠? 출장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비교통비.
해 놓으셔야 돼요. 거래처는 뭐가 돼요? 접대비.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이 계정과 구분 짓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과금 낸다, 뭐 세금, 뭐 재산세, 자동차 세금, 뭐제 세공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죠? 물 나올 때 이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감가상각비 분기하라고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변 대변에 감가상각비 잡아주고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문제 풀이할 때 별도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뭐다? 뭐 렌트 비용, 이럴 때 임차료. 수선비는 뭐 조심하라 그랬죠? 이 성능 향상되면 자산 처리해 주는 거, 자산적 가치를 잡아주는 거냐, 혹은 뭐 한다? 이 비용 처리해 주는 거냐. 우리 여기서 뭐가 돼 있죠?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 자본 증가 개념이 될 것이냐, 뭐 비용 처리 개념이 이렇게 했을 때 했었죠. 그때 이 수선비. 그 다음에 우리 나와 있는 운반비 뭐라 그랬습니까? 매입했을 때의 이 운반비하고 이 매출 때 운반비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매입했을 때는 이 운송 관련된 뭐 화물, 택배다, 운송비는 뭐 했습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매출은 뭐라 그랬죠? 별도의 운반비 비용 처리해 줬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서 소모품비,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말했죠. 뭐다? 사용하고 벌써 사용했는 거는 뭐가 됩니까?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뭐다? 소모품 처리해야 되겠죠. 물론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소모품으로 딱 분기를 했었다,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용했는 걸 어떻게 해요? 소모품에서 소모품비로 어떻게 돼요? 차감시켜주고 소모품을 다시 또 어떻게 우리 결산 분기 해줘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모품비하고 소모품하고 구분 짓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대손상각비, 이거는 뭐죠? 대손 충당 할 때 뭐 있습니까? 앞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 결산 시에 충당 설정해주고 기중에 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땐 충당금에서 차감시켜주고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별도 비용 처리해준다.